핸드폰도 깨지고 뭐 킥보드도 좀 약간 휘고 여러가지로 문제가 많은 하루였는데 그 당시에. 안녕하세요, 옥센트입니다. 너무 답답해서 또 나왔어요. 오늘 그냥 어디 갈지 계속 찾아보다가 헤이리 마을 한번 갔다 오려고 하거든요. 네, 역시 여전히 날씨가 춥죠. 이 추위를 견뎌내야 합니다. 이겨내야죠. 어쩔 수가 없어요. 안 그러면 바이크를 못 타니까 멀리 갈 수는 없더라고요. 곧 있으면 또 퇴근 시간이기도 하고, 다음 주인가 목요일쯤에 눈이 온다고 돼 있더라고요, 예보에. 이제 슬슬 눈 소식도 들려오고 진짜 바이크를 타기 힘든 계절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빨리 도심 지역을 벗어나고 싶어요. 잘 전하시네. 옆으로 오른쪽 들어갈게요. 지하차 들어가가지고 옆에 보면 이런 쇠 설치되어 있는 이런 도로 진짜 조심해야 되죠. 저기 밟으면 이제 슬립 나면 이제 진짜, 야, 이게 바람이 확실히 파고드는 느낌이 조금씩 달라요. 따뜻한 방 안에만 있다가 오랜만에 나오니까 추운 걸 수도 있고요. 집에 가만히 있으니까 우울하고 막 그랬는데 바이크 한 번씩 타주면 이게 싹 풀리는 느낌이 들려서 그래도 춥다. 운정 교화 쪽으로 빠지는구나. 모닝씨 열심히 들어오려고. 네. 대기구에서 연기나게 밟는 것 같은데 확실히 안 나가요. 제가 예전에 이제 20대 중반쯤 됐을 때 그때 장기 렌트로 모닝을 탄 적이 있었거든요. 원래 가지고 있던 SUV를 그때 정리를 했어요. 왜냐,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을 것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정리를 하고 그때 뭘 샀냐면 제가 전동 킥보드를 샀어요. 그때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으면 전동 킥보드를 안 사는 선택을 했을 텐데 그때 저는 샀어요. 그때는 뭐 바이크 이런 거에도 관심 없었을 때고, 그때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 전동 킥보드에 미쳐서 살 때가 있었거든요. 거기도 이제 저희 바이크 타는 분들처럼 그들만의 리그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흠뻑 빠져 살다가 결국 그 기한급 전동 킥보드라고 하죠. 기한급 전동 킥보드를 제가 사게 됐는데 타우루스 GT라는 모델을 샀어요. 법적인 부분이 그때는 지금이랑은 조금 달랐던 때고 그때 그거를 타고 다녔는데 그때 당시 나름 이제 속도가 좀 나고 큰 기체다 보니까 이 정도면 안정감 있지 하면서 안심을 하고 탔던 기억이 있는데, 그러다가 제가 뭐 때문에 바꾸게 됐냐면 바이크는 이렇게 스로틀을 이렇게 감잖아요. 물론 그런 킥보드도 있긴 해요. 근데 이제 이 손가락으로 이제 이렇게 당기는 그런 방식의 스로틀 방식의 킥보드를 탔었단 말이에요. 이제 그 타우루스 GT라는 모델이 그런 스로틀 방식이었는데 그때 다행히도 헬멧을 쓰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스로틀을 모르고 정차 있는 상태에서 한 손 이렇게 두고 한 손으로만 이렇게 모르고 당겨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앞으로 훅 나가니까, 이게 아무래도 전기다 보니까 초반 토크 이제 치고 나가는 게 조금 세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뒤로 홀라당 자빠져 버린 거예요. 진짜 그때 헬멧 안 했으면 그대로 내진탕 왔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때 머리가 띵 하더라고요, 진짜. 하면서 그때 킥보드에 대한 관심도가 그때 확 떨어졌던 것 같아요. 안 되겠다. 이제 돈 아끼겠다고 킥보드 타고 다니는 거는 진짜 무리수였다. 그래가지고 제가 킥보드를 정리를 하고, 알아보던 중에 이제 차를 사기는 조금 부담스러웠어요, 다시. 그러다가 장기 렌트카를 알아봤는데 그때 봤던 게 모닝이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모닝이 꽤나 괜찮아 보였어요. 왜냐면 컴팩트하고 경차 할인 되고 지유비도 적게 나올 것 같고, 마침 또 LPG 모델이었거든요. 와, 얼마나 좋아. 요금 혜택 받지,
거기에 홀려버려가지고 전기 렌트카를 샀는데 답답하긴 하더라고요. SUV를 타다가 아무리 중간에 킥보드를 탔었더라도 차에 대한 감각은 계속 가지고 있으니까 야, 그걸 탔는데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흔히 이제 경차는 사람들이 초보자들이 타는 그런 전유물로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 생각은 좀 다르거든요. 왜냐면 경차가 진짜 밟아줘야 할 때는 밟아주고 그런 운전법으로 운전을 해야 되는 녀석이에요. 왜냐하면 교통의 흐름에 방해가 될 수가 있거든요. 보통의 이제 모닝이나 다른 이제 경차들을 타시는 분들을 보면 밟을 때 밟아줘야 되는데 천천히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 보면 참 안타까운데 제가 그런 습관만 고쳐도 사실 경차가 욕먹진 않거든요. 오 깜짝이야. 그때 또 정신 못 차리고 또 다른 작은 킥보드 하나 더 샀었거든요. 위패드 제품인데 그 제품도 팔았어요. 킥보드는 다 위험하더라고. 근데 그 제품도 판 이유가 그 제품 타다가도 사고가 났어요. 혼자 자빠진 건데 잭나이프라고 하죠. 그때 무슨 부심인지 모르겠어. 제가 그 위패드라는 브랜드의 킥보드를 타고 가면서 그 제품이 이제 타사 킥보드에 비해 조금 그래도 조금 멋있게 생겼어요. 가격대도 꽤 나가고 전동 킥보드 타시는 분들 측에서는 약간 프리미엄 브랜드로 통하는 그런 킥보드인데 제가 그걸 타고 갔는데 어떤 분들이 이제 서가지고 친구분들끼리 계시는 것 같은데 엄청 신기하고 멋있게 쳐다보는 거예요. 물론 제가 그렇게 느낀 거겠지만 보여지는 게 좋아서 그런지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다가 앞에 버스가 급정차하는 걸 못 본 거예요. 와, 그래가지고 그대로 다행히 잭나이프 하면서 넘어지고 버스는 그냥 갔는데 받기 직전에 그냥 앞브레이크를 너무 세게 밟아가지고 그대로 한 바퀴 돈 거예요. 와, 그때 이제 사고 나면 바이크 사고 영상 많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사고 나면 순간 그 아픔이 느껴지지 않고 막 일어서서 걸어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때는 막 너무 쪽팔리기도 하고 저 바라보던 그분들 그대로 있었거든요. 그때 핸드폰도 깨지고 뭐 킥보드도 좀 약간 휘고 여러가지로 문제가 많은 하루였는데 그 당시에 얼른 벗어났어요. 벗어났는데 이제 집에 돌아오니까 너무 아프더라고요. 무릎이랑 이제 박은 쪽이. 그때 진짜 제가 이 습관을 잘 들인 게 뭐냐면 보호구를 제가 머리만 하지 않고 그때 전신 보호구를 하고 다녔어요. 다행히도. 그거 아니었으면 진짜 크게 다쳤을 것 같은데 여러분 꼭 바이크 탈 때도 보호구는 다 해야 됩니다. 보호구의 필요성을 그때 킥보드 타면서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 킥보드는 탈고 바이크를 이제 타게 되면서 확실히 킥보드 탈 때보다는 좋아요. 확실히 좋은데 물론 두 발 달린 거에 대한 그런 단점들은 둘 다 비슷한 것 같은데 그래도 킥보드 탈 바에야 바이크를 타는 게 낫지 않나. 제가 왜냐하면 제가 그냥 뭐 찍먹으로 제가 킥보드를 타본 사람이 아니라 진짜 열정적으로 탔던 사람이기 때문에 한 2년 좀 넘게 탔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데 두 개를 다 타본 입장으로서는 압도적이다. 그나마 킥보드가 이길 수 있는 거는 작은 기체 함정에서 이제 들고 다닐 수 있는 편의성 그 정도랑 이제 돈이 별로 안 들죠. 충전하는데 뭐 얼마나 들겠어요. 전기세 조금 내는 차이일 뿐인데 그거 말고는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뒤에 번호판도 안 달려있어요. 킥보드는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전동 킥보드에도 번호판을 달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의무적으로.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죠. 법적인 보호도 못 받을 뿐더러 보험 처리도 안 되고 여러 가지로 복잡하죠. 법적인 게 보호해줄 수 없는 이동수단이기 때문에 안 좋다고 해야 되죠. 바이크는 그래도 보험은 들고 타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안도감이 좀 있어요. 킥보드를 타다가 이걸 타니까 너무 든든한 것 같아요. 진짜로. 드디어 이제 헤일이 근처에 온 것 같아요. 1.6km만 좀 더 가면 이제 헤일이 마을인데 사실 목적지 정할 데가 없어가지고 무작정 그냥 찍은 곳이라서 여기서 뭘 할 거는 아니고 그냥 한번 쓱 둘러보고 안에 들어가서 보다가 돌아갈 것 같아요. 평일이라서 사람들이 많이 없을 줄 알았는데 차가 꽤나 있네요. 한번 돌아봅시다. 우와 진짜 옛날 차다. 쟤 산발인가?
햇빛 좋고 날씨 좋고 춥고 지금 옛날 느낌 나는 그런 게 있네. 뽑기기 같은 것도 있고. 다들 추워가지고 건물 안에만 계시는 것 같아요. 차는 많은데 사람들이 거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잘 안 걸어 다니시네요. 차 대놓고 안으로 쏙 들어가시나 보다. 라이딩이 뭔가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비효율의 끝판왕인 것 같아요. 아무 이유 없이 목적지 찍어놓고 거기 가는 행위를 즐기잖아요. 사실 안 타본 사람들은 모르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바이크 타기 전에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냥 무지성으로 바이크 타면 죽어, 위험해, 그걸 왜 타는 거야,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저였거든요. 그러면서 킥보드는 타고 있어. 결국 저 바이크 타게 이제 입문하게 도와준 형이 저한테 그 소리를 맨날 듣고 살다가 결국 저를 설득시켜 버렸죠. 어디 넘어갔냐, 야 너 어차피 더 위험한 킥보드 타고 다니는데 바이크라고 안 위험할 게 뭐 있어, 그런 얘기를 하니까 덩치더라고요. 그러네, 내가 킥보드도 타는데 바이크라도 못할 이유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완전 위험한 거에서 더 위험한 거 타는데 더 괜찮지 않나. 저희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기억나는 게, 역시 피는 못 속인다,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게 뭔 소리지? 그랬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청년 시절에 이제 바이크를 엄청 탔다고 하더라고요. 막 바닷가도 놀러 가고. 근데 저한테는 그런 소리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근데 무슨 마음으로 저한테 말을 안 하셨을지 알 것 같은 게, 보통 부모를 닮아가잖아요, 자식들은. 그래가지고 혹시나 아들내미가 내가 바이크 탄 걸 알면 타지 않을까, 위험한 걸 잘 아시니까 그러셨는데 아들이 이렇게 타고 있죠. 역시 피는 못 속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저도 이제 자전거 타고 놀러 가는 걸 엄청 좋아했어요. 지금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냥 탈 것만 바뀌었을 뿐이지, 예전에는 그냥 자전거 타고 여행을 간다고 생각하고 진짜 무지성으로 계속 막 자전거 타고 여행 다녔던 거 기억나는데, 어렸을 때 그때 뭐까지 했냐면 이제 자전거 타고 산 오르기도 했고, 이런 MTB 이런 자전거 아니라 옛날 초등학생 때 그냥 타고 다니는 일반적인 자전거 있잖아요. 그런 거 타고 뭐 놀러 다니고 했는데, 이제 그때 그렇게 했던 습관들이라 해야 되나요? 그런 유전적인 게 남았어요. 그랬던 게 결국 이어지다가 결국 끝판왕인 바이크를 타게 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결국 좋아하는 게 정해져 있다 보니까 살아가는 환경이나 이런 유전적인 요소에 의해서, 와 여기 조심해야겠다, 이런 게 진짜 위험하죠. 발 이렇게 피고 가야죠. 이렇게 저는 이런 데서 발 이렇게 피고 가요. 슬림 나면 진짜 끝장입니다. 뭐야, 저거 떨어뜨려 놓고 그냥 갔네. 바이크다. 이 시간에도 바이크를 볼 수 있다니. R3 같은데? 이제 저 모델도 구형 R3가 되는 건가? R3도 새로운 모델 나왔더라고요. 디자인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이전 디자인이 돼버린, 많이 타고 계시는 이제 R3도 여전히 예쁜 것 같아요. 스포티하고. 아이고, 완전 서행을 하시네. 위험한 도로라서 그런가 보죠. 이러면 재미없는데. 이러면 재미없는데. 여기서 영상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옥센트였습니다.